네,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다녀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째 확진자와 함께 열차를 탄 사람들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환동의 본부 소속 공무원 1명이 17번째 확진자와 같은 KTX 칸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해 자가 격리하고 환동의 본부에 대해 긴급 방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열차를 이용한 다른 대구 시민을 파악해 대구시로 통보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구시는 80여 명을, 경상북도는 7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와 세무 조사를 유예해 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문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업체에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이 내는 주민세의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도 내기 어려우면 납세 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해 줍니다. 과수 화상병은 한 번 감염되면 반경 100m 이내 나무는 모두 매몰 처리해야 돼 식물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세균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수 화상병에 대한 교육도 집합교육 대신 유튜브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집합교육 대신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과수 화상병 교육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의 배과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화상병은 현재까지 충북과 충남, 강원도 등 4개도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인접한 충북 제천까지 발생돼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걸리면 반경 100m 이내 모든 나무는 매몰 처리되고 국가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헥타르당 보상금이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과수 면적이 넓은 경북으로서는 화상병이 발생하면 피해 금액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사전 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교육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합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 농가들하고 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찰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 한 차례 방제를 하고 새순이 필 무렵 약제를 뿌려줘야 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현재로서는 치료 약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폐원이라는 방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예찰과 사전 방제를 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상의 생활 행태는 물론 영농 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실내 빙상장은 지은 지 25년이나 돼서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국비 9억 원을 포함해 예산 30억 원이 배정됐는데 한 푼도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요?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상장의 생명은 얼음입니다.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음 바닥에 냉기를 불어넣는 냉동시설이 중요합니다. 지은 지 25년 된 대구 빙상장의 냉동기는 교체가 시급합니다. 15억 원가량의 고가 설비다 보니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재작년에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비 9억 원에 시비 21억 원 등 30억 원을 빙상장 보수비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시설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선수들이 훈련할 공간이 없다며 빙상연맹과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면서 공사가 무산됐고 결국 국비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몇 개월 문을 닫아야 되니까 훈련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이 없다.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시비든 국비든 예산을 별도로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회조차 치를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시설공단은 포항과 구미에 있는 빙상장으로 훈련 대체 공간을 마련했고 선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을 연맹과 협의했지만
연맹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을 날렸다며 불만입니다. 연맹 측이 3년 전에 넘긴 빙상장 운영권을 다시 찾고 제2빙상장 운영권까지 차지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대체 훈련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공단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무엇보다 빙질과 조명에 관한 내용이 공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실내 빙상장의 운영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시설공단이 면피하기 위한 목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상장 운영권을 가진 공단과 선수와 지도자 관리권을 가진 연맹의 갈등으로 시설 보수는 물 건너가고 강습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구에는 51명, 경북에는 6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북구 울과 경주, 경산에 가장 많은 8명씩 신청했고 대구 서구와 달성군, 김천 등 3곳에는 각각 1명만 신청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정종섭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지난해 3,274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0.6% 감소했는데 2018년에 하이투자증권을 싸게 매수한 데 따른 차익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경상이익은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DGB 대구은행의 영업이익은 15% 늘어난 3,682억 원, 당기순이익은 20% 늘어난 2,8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손님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마트 주인 50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자신의 마트에서 손님 27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사러 온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